마지막 데스킹 주제는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 논란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What he has in mind is, we may scale down the deployment of American strategic weapons. 북한이 도발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 안 할 이유 있나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나요? 대화에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Within that context. 자,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략무기 축소 의견을 밝혀서 한미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바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청와대 반응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문정인 특보가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일단 즉각 사퇴해라, 문특보 즉각 사퇴해라 하면서 이제 공세를 올리고 있는데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반응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문정인 특보의 이 코멘트를 좀 약간 비판한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입장보다 이렇게 문정인 특보의 그런 기조를 좀 비판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또 기존에 이 미국 방미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고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를 향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사견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방미 직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방미 전에 정의용 실장은 만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정인 특보의 말이 그 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냐 안 됐냐를 두고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굉장히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실장 표현에 의하면 문정인 특보가 본인 이야기를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정인 특보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진짜 교감이 오간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문을 흐렸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어디까지가 맞고 틀리다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발제를 하고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과 생각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방금 최석호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것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다 안 맞다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고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도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 국방 기조와 그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과연 이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 말 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취재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근데 저는 직책의 무거움도 이번 사안에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역할을 지고 있는 분이 네.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지금 말로 문제가 생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5월 24일로 좀 되감아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오이사 조치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보 신분에서 오이사 조치를 좀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식의 그런 의견을 좀 내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미사일 이제 2발이 발사된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또 특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과연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초 이제 문정인 특보에게 인터뷰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 지금도 이 특보의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처럼 비춰지고 이게 좀 미국에서 반발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문정인 특보의 이런 말들이 계속 그래서 앞으로 또 왜 컨트롤이 되지 않느냐, 청와대가 왜 특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냐,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나오는데 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뭐 참모라기보다는 오히려 멘토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2년 때도 대선 때도 안보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했던 싱크탱크 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캠프 쪽에서 활약을 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공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일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모 이상의 어떤 멘토의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와대에서 컨트롤하기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의 멘토라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정인 특보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들을 해놓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게 대통령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엇박자가 난 게 오늘 청와대는 모든 발언이 문 특보의 개인적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엇갈린 발언 때문에 새삼 지난 4월에 있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발언도 관심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our K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북한이 우선 핵 동결하고 그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관성이 있게 특히 외교, 안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문 특보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처 이게 또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 자, 우리 기자들 보기에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자, 우선 트럼프의 반응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백악관에서 참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한국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사드를 빼라 라면서 저 표정처럼 강하게 좀 분노했다는 게 좀 전해졌고요. 일단은 이 참모들이 누구냐면은 렉스 틸러슨과 제임스 매티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북한에 관한 정책에서 가장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참모들이라고 해요. 자,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러면 네네. 우리로 치면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예, 그렇죠. 원투 외교안보의 원투 보좌관들이나 맞죠. 그렇죠. 그리고 걔도 뭐 말씀하신 대로 맞고 또 사드에 관련해서 지도적인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가볍게 던질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물론 사드에 관한 의제가 좀 안 넣기로 했지만 이런 부분 좀 불편한 심기 이런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요. 아주 모호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 특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한번 너희를 지켜보겠다.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 미국 전문가들은요. 약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협화음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좀
어떻게 안 좋은 분위기를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미국의 외교 전문가는 문 특보 발언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가 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물어보면 제가 앞서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권 내에선 좀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나.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문정인 특보가 발언을 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종종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만 시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청와대는 선긋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한 것이다라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존 맥케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방한이 무산된 걸 두고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미국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여기 대해서 청와대가 억울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죠. 오늘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안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단 그 점심 주말이지만 그 점심을 비웠다. 그런데 맥케인 측에서 일정이 안 돼서 잡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맥케인 의원 측이 일단은 주말에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처음엔 주말이라 좀 안 되겠다라고 전달을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28일 일요일 점심에 만나기로 했지만 일단 맥케인 측에서 이번엔 되려 이제 손살에 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억울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최석호 기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문제에서 여야에서는 어떻게 좀 중론을 모아서 좀 헤쳐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아주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외교 문제만큼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여야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문 특보의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란 발언은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니라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의 진보 정권 그리고 미국의 보수 정권이 만났을 때 항상 불협화음이 많았었는데 그 답은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에서 뭔가 성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외교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채널A 정치데스크로서 입장 하나 드리면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전술은 전략적 모호성을 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지해야 될 목표는 반드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역할을 지고 있는 분이 네.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지금 말로 문제가 생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5월 24일로 좀 대감아서 좀 설명해드리면요. 오이사 조치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보 신분에서 오이사 조치를 좀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식의 그런 의견을 좀 내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미사일 이제 2발이 발사된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또 특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과연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초 이제 문정인 특보에게 인터뷰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 지금도 이 특보의 이야기가 축소 의견을 밝혀서 한미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바로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청와대 반응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문정인 특보가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일단 즉각 사퇴해라, 문 특보 즉각 사퇴해라 하면서 이제 공세를 올리고 있는데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반응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문정인 특보의 이 코멘트를 좀 약간 비판한 거죠. 듯한,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입장보다 이렇게 문정인 특보의 그런 기조를 좀 비판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또 기존에 이 미국 방미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고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를 향해서 엄중 경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진짜 교감이 오간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문을 흐렸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어디까지가 맞고 틀리다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발제를 하고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과 생각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방금 최석호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것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다 안 맞다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고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도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 국방 기조와 그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과연 이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 말 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취재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근데 저는 직책의 무거움도 이번 사안에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의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사견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방미 직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방미 전에 정의용 실장은 만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정인 특보의 말이 그 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냐 안 됐냐를 두고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굉장히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실장 표현에 의하면 문정인 특보가 본인 이야기를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정인 특보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데스킹 주제는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 논란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What he has in mind is, we may scale down the deployment of American strategic weapons. 아니, 북한이 도발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 안 할 이유 있나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나요? 대화에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Within that context, 자,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략 무기